쏙 신나는 과학세상 진행의 임재경입니다. 식물은 종류에 따라 모습이 조금씩 다르지만 땅속에 뻗어 있어서 식물을 지탱하며 물과 양분을 흡수하는 뿌리와 물과 양분의 이동 통로인 줄기, 그리고 영양분을 만드는 잎, 꽃과 열매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구조의 기능으로 식물은 생명력을 이어갈 수 있는데 어떤 원리를 이용해 물을 끌어올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뿌리는 삼투 현상에 의해 땅속에서 물을 빨아들여 위로 밀어 올리고 줄기 속 물관을 타고 잎까지 전달되는데 물관은 아주 얇은 관처럼 생겨서 아래쪽의 물을 모세관 현상에 의해 위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잎까지 이동한 물이 잎의 뒷면에 있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구멍인 기공을 통해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 증산작용 때문에 부족한 물을 끌어올리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식물이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여러 힘이 함께 작용하게 되는데 물이 이동하는 통로는 줄기에서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줄기는 물과 양분이 이동하는 물관과 광합성을 통해 만들어진 양분이 이동하는 체관, 식물이 굵고 자라게 하는 세포 분열 조직인 형성층, 그리고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표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식물의 줄기 속 물의 이동을 준비한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식물이 물을 끌어올려 이동하게 되는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이 앞에 하얀 백합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면 뿌리는 없지만 잘라진 줄기를 물에 담가 놓기만 해도 꽃은 금방 시들지 않고 예쁘게 필 수가 있는데요. 물은 줄기 속 어떤 길을 통해 잎까지 이동하는 걸까요? 자, 이 줄기 안에는 여러 개의 길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좁은 관이 모여서 다발을 이루게 되는데 물은 물관을 타고 이동하게 되는데 그 다발 속에는 잎에서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이 이동하는 체관이라는 길도 함께 여러 개 모여 있게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여기 백합의 단면을 한번 줄기의 단면을 각각 한 명씩 들고 보여요 잘? 이 단면 속에 지금 물이 이동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 보여요? 네. 보여요? 그러면 조금 더 확인하기 쉽게 선생님이 이번에는 조금 길게 잘라볼게요. 그리고 혹시 선생님 손을 다칠 수도 있으니까 줄기를 이렇게 세로로 하고 우리 친구들은 이거 잘 그려진 단면을 한번 바닥에 놓고 한번 보세요. 혹시 세로로 된 줄이 보여요? 네. 그 세로로 된 줄 중에 물관은 과연 어떤 게 물관인지, 어떤 길이 영양분 이동하는 체관인지 우리 친구들 구별할 수 있겠어요? 그러기 쉽지 않죠. 그래서 줄기 속에 어느 부분이 물관이고 또는 어느 부분이 체관인지 우리 친구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선생님이 실험을 준비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함께 도와줘야 돼요. 앞에 있는 색소를 뚜껑을 열어서 물병 안에다가 몇 방울씩 떨어뜨려서 옆에 있는 나무젓가락으로 색소물을 한번 만들어 볼래요? 예쁜 색물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원래 있던 백합을 물병에 한번 꽂아보세요. 이 실험은 사실상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실험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선생님이 발빠르게 먼저 준비를 해봤어요. 자, 이거는 옆으로 살짝 치워주고 우리 친구들이 처음에 확인했던 하얀 백합과 선생님이 색소물에 담가서 미리 준비해 두었던 이 백합 차이점이 있을까요? 차이점이 없어요? 잎에 약간 색깔이 난 거. 꽃잎의 색이 어때요? 약간 색깔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바뀐 것 같죠? 그리고 빨간 색소에 담겨 있는 백합은
잎까지도 지금 잎맥을 따라서 붉은 이렇게 색으로 물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줄기 속에 물이 이동하는 물관을 알아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줄기를 잘라서 친구들한테 보여주겠습니다. 조금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우리 길게 세로로 잘려져 있는 줄기의 단면을 보니까 어때요? 색소물이 들어있는 곳이 있고 아니면 그냥 조금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 여기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붉게 물든 세로줄은 물이 이동하는 물관이고 그리고 색소물이 들지 않는 기존의 줄기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영양분이 이동할 수 있는 채관이라고 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줄기 속의 물관에 색소물이 든 것은 가는 관을 액체 속에 담갔을 때 물끼리 서로 모이려고 하는 웅집력과 관 벽을 따라 올라가는 부착력에 의한 모세관 현상으로 인해 물줄기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현상이 생겨서인 건데요. 물을 한참 동안 마시지 않으면 물을 막 먹고 싶은 충동이 생기죠? 네. 운동을 하거나 했을 때도 그런 물을 많이 먹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가만히 있을 때보다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갈증을 더 쉽게 느껴서 물을 찾게 되는 것처럼 이 식물들이 물을 빨아들이는 것도 그렇습니다. 물은 잎까지 물관을 타고 전달이 되면서 잎에서 머무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잎에 있는 뒷면에 작은 숨구멍 같은 구멍들이 있는데 그 구멍을 통해서 수증기를 공기 중으로 배출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증발이 많이 되면 될수록 아래쪽에서 더 많은 물을 위쪽으로 보내지게 되는 건데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과학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친구들 안녕!